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보수 진보 양측 모두 단일화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일화로 현재 민병희, 신경호, 원병관 후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규제와 농지 규제 등 안보와 환경 보전 등의 각종 규제로 강원도가 받는 자산 가치의 피해액이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구군을 비롯해 도내 평화 지역이 오는 11월까지 민통선 일원 생태 교란 중인 단풍잎 돼지풀 제거 작업에 나섭니다. 이슈 인터뷰. 오늘은 멸종된 야생동물을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함께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단일화 바람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민병희, 신경호, 원병관 후보 3파전으로 진행 중인데 추가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신경호 후보가 민성숙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신 후보는 고교 학력 진단 평가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키우고 인성교육 강화, 학생 안전 강화, 학생과 교사들의 복지를 늘리는 등 5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방과 후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적극 권장해서 맞춤형 보충 수업 그리고 자율학습도 실시하겠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원주시청에서 박정원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 교육감은 출마 선언을 하며 지역 캠퍼스형 고교인 강원 행복고등학교 확대, 공립유치원 확대, 초등돌봄 100% 지원, 수학, 영어, 기초교육 책임제 등 8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일상적으로 읽고 쓰고 토론하고 융합하는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겠습니다. 중도 후보를 표방하는 원병관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교육정책과 학점 인증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현재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도 교육감 선거. 추가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어 교육감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어획량이 크게 줄어 금징어로 불릴 만큼 귀한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동해에 출하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올해 오징어 어획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문병훈 기자입니다. 강릉시 주문진 항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체락기 어선들이 잡아온 산 오징어로 가득합니다. 수협을 통해 경매를 마친 오징어는 대기하고 있던 화로차로 옮겨 담아 횟집으로 바로 갑니다. 하루 동안 10만 마리의 오징어가 경매돼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5월 1일부터 우리가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10한 5일 동안에 고기가 전혀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독도에 이번에 가가 낙고기 이번에 뭐 갑작스럽게 오늘 좀 지난 낮에 좀 났습니다. 20마리 한 급에 12만 원대였던 산오징어 값이 3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징어 성어기는 6월부터 시작되는데 5월에 오늘에 이렇게 많이 잡힌 경우는 참 이례적이고요. 앞으로도 오징어 어획량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올해도 북한 동해 해역에 출하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오징어 체납기 어업인들은 남북을 오가는 오징어 회유량이 늘어나 성어기까지 만선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강원도가 받는 피해액이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군사규제, 농지규제 등 안보와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강원도가 받는 자산가치 손실액은 연간 27조 원에 달합니다. 군사규제로 인한 손실액이 8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규제 8조 5천억 원, 환경규제 8조 2천억 원 등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평화 분위기에 맞춰 군사규제와 농지규제 등을 5대 핵심 규제로 선정해 규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안에는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한반도에서 사라져간 이 야생동물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호랑이를 20년 이상 취재하신 최기순 감독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제에 있는 그 DMZ 지역을 답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DMZ에서 호랑이, 표범, 서식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70년 이후에 사람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서식지는 굉장히 좋은 편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봤을 때, 네. 큰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이 사슬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먹이 사슬은 좀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멸종이 됐다면 이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호랑이는 지금 남한에서 복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범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범은 러시아에서 보면 민가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생활을 하고 있고 서식하고 있고 그 민가하고의 접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로 봤을 때 표범의 무게는 호랑이 한 3분의 1 정도 무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한 20kg에서 25kg 먹이를 먹어도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그 먹이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고라니라든가 노루라든가 많은 그 동물들이 포유류가 좋아하는 동물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멸종 야생동물에 대한 복원 작업을 이뤄갈 때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지금 보탬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연보호구역, 인간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 그 야생동물을 사는 땅이어야 되는데 지금 남한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DMZ가 그런 땅과 비슷하거든요. 철책이 가려져 있지만 그럼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세계적으로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보존지역으로 선정해서 관리한다면 그 이후에 그 통일 이후에 굉장히 좋은 조건의 그 환경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분한 가능성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생태적으로 남과 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같이 생태계를 좀 더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할까요? 큰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없지만 이제 지금부터 큰 고양이과 동물들이 이 한반도 백두대간 서식했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가져 있고 북한에는 이미 어느 정도 개체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큰 동물들이 왜 이 숲에 존재할 이유가 뭐냐면 이 건강한 숲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 사슬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큰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 먹이 사슬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 있어야만이 이 숲에 우리 인간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그들의 삶의 어떤 그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들을 토대로 이 평화적인 시대에 또 생태계도 평화롭게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스승의 날인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홍천의 낮 최고 기온이 31.5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역별 오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춘천 30.3도, 양구 29.5도, 화천 29.7도, 인제 28도 등 예년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춘천기상대는 이번 무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춘천시 삼천동으로 이전하고 오늘 개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강원도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했습니다. 기후변화연구원은 탄소 배출권 분야 전담 조직을 신설한 지 4년 만에 국내 배출권 분야 최고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지난해는 탄소 자원화 국가 프로젝트를 강원도에 유치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춘천교육문화관에서 다문화체험 전시회를 엽니다. 다문화 주간 교육과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용품과 의상, 사진, 화폐, 장난감, 악기, 도서 등 2,0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세계 의상 체험, 악기 장난감 체험, 베트남 요리 체험 등을 통해 직접 만지고 입어보며 문화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6분쯤 홍천군 동면 속초저수지에서 72살 안모 씨가 몰던 1톤 포터 차량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안 씨와 72살 안 씨의 아내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이 정당한 지휘였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 총장이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며 정당한 지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문 총장이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하려는 이 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됩니다. 이학재 국회의원은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료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전국에서 18,000여 건이 발생했고 폭행과 성희롱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숙박과 식품 위생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의 객실과 침구류 확보와 소독, 세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주방도구 살균 방식과 객실의 먹는 물 비치 등 위생관리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양구군은 오는 11월까지 민통선 일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두 2억 5,6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은 민통선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생태교란종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생태관광지 주변과 민통선 지역, 민통선 주변 지역 및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의 순서로 제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철원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철원군은 철원사랑 상품권 발매 2주년과 누적 판매 100억 원 돌파를 기념하는 고객감사 특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철원사랑 상품권 100억 원째 구매자에게 100만 원어치의 철원사랑 상품권을, 전후 구매자에게는 50만 원씩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상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마트, 강원곳간 우수상품 특가 이벤트를 내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실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